자, 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럼 누가,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 농축수산물 물가가 30년 만에 가장 높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금파다, 금달걀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자, 장바구니 물가 왜 이렇게 오르는 건지 그 이유와 전망까지 해보죠. 경제 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정부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중위소득 1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걸 모르겠어요. 예, 지금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부가 80%까지 그러니까 하위 80%는 재난지원금을 주고 네. 상위 20%는 이번에는 배제하기로 그런 기본 방침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과연 나는 포함되느냐 또 빠지느냐 이 대목에 대해서 이제 관심도 많을 것이고 또 예. 실제로 내가 받는 소득이 어느 정도 국민 차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기회인데요. 현재 지금 정부가 검토한 내용으로는 중위소득 곱하기 180%. 네. 자, 중위소득이라는 것은요, 모든 국민을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쭉 일렬로 줄을 세웁니다. 예. 줄을 세워서 딱 가운데 네. 50% 지점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 얼마냐, 네. 이거를 보거든요. 예. 현재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이게 175만 원이 우리나라의 딱 중간입니다. 네. 그다음에 4인 가족은 거기다 곱하기 4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474만 원 이제 이래 되는데요. 이 금액에서 딱 중간 금액에서 180% 준다는 것은 1.8을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이 그럼 중위소득 10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위소득 100%가 바로 중위소득인 거죠. 중위소득 100이 1이니까요. 중간이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중위소득을 보다도 1.5배까지 많거나 또 0.5배 적은 50에서 150% 사이를 흔히 중산층이라고 그러는데 네. 현재 지금 그 밑에는 다 주고요. 위로도 중위소득 곱하기 180% 가구 그러니까 1.8 이제 그렇게 해보면 계산을 해서 자기가 1인 가구인지 또는 그 6인 가구인지 지금 그래픽 표가 나오죠. 예. 1인 가구에서는 329만 원 이하자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2인 가구는 500만 원 좀 넘고요. 이런 식으로 쭉 단계가 올라가고 6인 가구는 1,100만 원이 좀 넘는 이런 식으로 정부가 기본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지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국회가 추경을 확정을 해줘야만 이것도 최종 확정이 되는데 국회 추경은 지금 이번 7월 달 회의가 의사 일정이 오늘 합의가 됐어요. 네네. 그러니까 빠르면 이달 한 20일경 정도는 추경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부의 최종안은 이달 말에 나옵니다만은 예. 정부의 원칙은 중위소득 곱하기 1.8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선이고요. 네. 예, 그런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근데 이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그 기준을 삼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의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소득 80%까지를 주겠다 이러는데 그 소득도 종류가 하도 많기 때문에 네네.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하느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급여 소득만 있고 어떤 사람은 이자 소득만 있고 네. 어떤 사람은 임대 소득만 있고 아주 다양하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이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가입하고 있는 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유일하게 건강보험료밖에 없습니다. 예. 건강보험료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형평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게 건강보험료 중에서는 예. 이를테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있는데
직장 가입자에 비해서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같은 그 소득이라 하더라도 예.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가 좀 더 많아서 보험료 많이 내는 것도 조금 억울한데 80% 선의 기준에서 잘리게 되면 탈락할 수도 있다. 아. 그런 면에서 이제 형평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건강보험료가 전 국민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맞지만 모든 소득을 또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자동차나 집 같은 것은 들어가 있지만은 예. 또 뭐 각장 땅이라든지 각종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소득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부동산을 소득은 한 푼도 없지만 부동산이 많은 사람들, 부동산이 많은 경우에도 직장 가입자인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 돼요. 아. 그런 경우에는 소득은 조금 있는데 집은 예. 크다. 이런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적어서 예. 실제로는 부자하면서도 이번에 또 혜택을 받는다든지 네. 또 그 반대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공평성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또 불만 나오는 그 부분이 맞벌이는 좀 너무 여기에 형평성이 안 맞는데 이런 말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 부동산 임대 사업자는 굉장히 돈 많이 버는데 이거 맞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맞벌이 부부들인데요. 예. 가구당 소득을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부인이 또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돈 좀 더 벌어보기 위해서 가게에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 예, 예. 그냥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서 소득이 많은 것으로 잡힌단 말이죠. 사실 이것을 1인당 일하는 사람의 1인당 평균 소득으로 하면 확 떨어질 수가 있는데 예. 그리고 맞벌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좀 가정 사정이 좀 어렵거나 좀 안 좋은 이런 경우에 맞벌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아닌 분도 물론 지금 많죠. 지금 그렇죠. 뭐 아닌 맞벌이 경우도 하는 분도 있지만 많으니까. 예. 근데 맞벌이 가구가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예, 예. 그 가구는 오히려 이 지금 계산상으로 건강보험료가 높이 나온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송영길 예. 대표가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 점을 직시를 해서 특히 이 주말 맞벌이 부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주말에만 한 번씩 만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는 사람들이 사실 이건 별개의 경제 주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네. 이런 경우에는 따로 빼준다. 또는 같이 산다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가 소득이 일정 이하 낮은 경우에는 예. 좀 감안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금 보완책 이런 것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많고 그런 고액 자산가들은요? 예, 고액 자산가들도 그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고액 자산가들은 현재 본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소득이 하위 80%에 속한다 하더라도 네네. 재산세 과표가 9억이 넘어가면 무조건 상생지원금은 주지 않도록 재산세 과표가 9억이면 현재 그래픽에 나오는 정도대로 공시가가 한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가격은 한 20억 됩니다. 그러니까 공시가 15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예. 여러 주택을 합산한 것이 15억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아주 낮더라도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또 금융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 배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예.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된다. 보통 한 이자 할 때 한 5억 원 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고 2% 정도의 그 4% 정도의 수익 이자를 받는다 할 경우에 그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되는데요. 2천만 원 이상 되면 건강보험료에 관계없이 무조건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지금 이런 다양한 안들이 현재 정부 주도로 행정안전부 주도로 5개 팀의 태스크포스가 만들어져서 세부안을 만들고 있고 예. 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이번에 이름이 이제 재난지원금에서 국민지원금으로 그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개별로도 준다는데 그럼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작년에 우리가 재난지원금은 2차분을 줄 때 네. 가구당으로 줬거든요. 예. 가구당으로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가구주만 돈을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예를 들어서 예. 세대주 막 이렇게 예, 근데 아버지 막 이렇게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세대주가 예. 선의에 처신을 하겠지만 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외지에 나가 있는 아들아 이것은 아버지가 쓰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말은 국민재난지원금인데 그걸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번 이제 국민지원금은 이 경우에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는 예.
가구주에다가 돈을 정부가 쏘아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쏘아주겠다. 예. 이렇게 제도를 좀 혁파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럼 다음은요. 이제 요새 뭐 예전에 그런 말 많잖아요. 야, 10,000원 한 장 가지고는 뭐 살 거 있겠냐? 시장 가면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다면서요, 물가가요? 예, 최근에 생활 물가, 특히 농축수산물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예. 얘기는 여러 번 이제 통계로도 입증이 됐는데 이번에 네. 상반기 통계가 나왔어요. 자, 지금 이 보시면요, 그래프가 아주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각 연도별 상반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지수인데 올해 12.6% 올랐습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중 평균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과 1, 2년 전만 하더라도 0.7% 또는 1.4%밖에 오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최근에 농축수산물 급등세가 굉장히 가파른데요. 상반기만 놓고 이래 보면 이 12.4%라는 이 12.6%라는 인상률은 예. 1991년 그러니까 30년 전에 이후로 최대로 많이 오른 겁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그런 점에서 농축수산물이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민들하고 바로 직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그만큼 서민들의 물가 상승에 의한 고통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지금 평균 물가 상승률은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예. 농축수산물은 12.6% 상당히 많이 올랐죠. 가장 마음 아프게 오른 품목이 뭐예요, 박사님?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역시 뭐 요즘 금파, 다이아몬드파라고 불리는 파고요. 다파오네, 다파. 예, 지금 그래픽에 나오고 있죠. 파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제 두 번째는 사과,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배, 마늘, 복숭아, 달걀, 고추. 거의 서민들이 매일 먹고 사는, 아니 먹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좀 어려운 필수 농축수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흔히 경제학에 엔겔 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엔겔 계수라는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천민, 아주 불쌍한 사람으로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농축수산물의 비중, 생활비의 비중이 높은 사람일수록 엔겔 계수가 높은데 예. 지금 나온 표들, 파, 사과, 배, 마늘 이런 것은 다 엔겔 계수 중에서도 생필품 가격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물가는 2% 올랐는데 이렇게 엔겔 계수에 들어가는 품목들이 12.6%에 올랐다. 이것은 그만큼 엔겔 계수에 적용이 되는 엔겔 계수가 높은 서민들 가게가 그만큼 더 어려웠다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요인이 공교롭게도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장마와 한해 그러니까 그 겨울에 상당히 추웠었죠. 이것이 겹치다 보니까 생산이 좀 줄어든 데다가 또 이제 이 계란의 경우에는 네. AI 아, 파동이 있어가지고 예. 산란계를 눈물을 머금고 우리가 다 도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알 낳을 수 있는 달걀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통화량을 풀게 되니까 이게 수요가 늘어서 이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 가장 그 몸에 꼭 필요한 제품부터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삼박자가 공교롭게도 최악의 컴비네이션이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가격이 올랐다. 다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예. 1월 달부터 6월 달 평균은 12.6%입니다만은 매달 조금씩은 그 상승세가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부도 하반기에는 좀 안정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안정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뭐 달걀의 경우에는 일단은 수입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고 최근에 달걀 가격이 연초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좀 수급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농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결국은 9월 달에 그 본격적으로 파종 이 수확을 해야 그때 가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고 그 불효불급한 것은 지금 이 할당 관세라고 해서 관세를 낮춰주는 방식으로 수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내려가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운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는 서민들에게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런 지원금
이런 것을 주는 것도 좋지만은 물가를 안정시켜서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서민들의 실질 소득이 급격히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렁탕 먹을 때 거의 파 이만큼 넣어서 거의 팥국으로 먹는데 사실 예, 눈치 보여서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